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먼저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내가 사제로 지금 이 시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 강정은 또 구론비는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제인 우리들에게 어떤 사제로서의 어떤 그 철학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사제로 살면서 그 기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 또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감사. 또 하나는 사제로 살면서 늘 그 시대와 호흡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정은 저에게 그 하나의 도전이고 또 선물이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는 사제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고 부활이라는 생각을 감히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얼마 전 그 유예수의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마누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한 번도 화장품을 선물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아내가 물었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을 안 해도 예쁜 여자한테 화장품을 사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그 미모를 모독하는 행위야. 최고급 화장품보다 몇 배나 여자의 얼굴을 예쁘도록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환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자를 급속도로 아름답게 만드는 고성능 최고급 화장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에 있어서 마치 어쩌면 이런 화장품 같은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런 어떤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구론비와 강정마을을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많이 절망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늘 그 미래에 대한 사제로서의 비전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문정인 신부님과 보좌 신부로 군산에서 살았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문정인 신부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에게는 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두려운 존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던가 그리고 선물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제로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 이면 안에도 어쩌면 문정인 신부님이 저에게 주었던 어떤 삶의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제가 사회복지를 하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까이에서 보좌신부로 살면서 신부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것을 저는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는 사제로서의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대와 싸우고 사람들을 위한 싸움에는 외로움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부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점점 그 사제로서의 연륜이 쌓아져 가면서도 그 어떤 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은 열정 같은 것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의 삶은 젊은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의 비전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저에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드시면서 잠깐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부님 이제 사제로서 이제 2년차를 넘어서 이제 3년차 신부가 되어가는 저에게 사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신부님 웃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 사제는 미쳐야 산다. 미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에 미쳐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는 제대로 미쳐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미침이고 또 누구를 위한 미친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 신부님의 표현이 사제로 살아가면서 늘 어떤 계기가 되면 늘 저에게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어떤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제로서 정말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미쳐 살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늘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럼비 그리고 강정마을을 기억하는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이 길에 이렇게 봉사가 조금 그 길에 대한 어떤 거기에 어떤 길을 내고 나름대로 어떤 간단한 그 여기 지금 그 평탄 작업을 할 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봤고 또 이렇게 구럼비 바위에 이렇게 한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걸었던 그 올레길 과정에서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이곳 구럼비 강정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의 정신, 사제로서의 어떤 신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곳이 이곳인데 좀 제가 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정신이 저에게 좀 더 튼튼해지고 또 올바로 이렇게 정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분명 많은 부분 지금 이 강정은 돈과 권력 그리고 공권력의 힘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 안에는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는 길을 나름대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정마을의 이 구럼비에 미군 기지를 또는 해군 기지를 건설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찬성의 문제이냐 반대의 문제이냐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감정의 문제이고 구럼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어쩌면 여러 가지 의미 안에서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도전이고 어떤 죄악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고 반드시 보호하고 보존돼야 할 이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들이 그리고 존중받아야 하고 또 존중해줘야 할 이것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어쩌면 이 구럼비 강정마을에 모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몇 사람이 모였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누가 반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어쩌면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